그야 당신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으론 당신보다는 제가 5배는 더 건강할걸요? 제가 여쭤본 것은 유령이 나타나는 것을 믿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령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것이지요. 아니요, 절대로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아기마저 내비치며 라스콜니코프가 소리쳤다. 보통은 어떻게들 말할까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엉뚱한 쪽을 보고 머리를 약간 숙인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대체로 이렇게들 말하지요. 너는 아프다. 고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오직 존재하지 않는 미망일 따름이다. 한데 여기에는 엄격한 논리도 없습니다. 저도 유령이 아픈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건 유령이 아픈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음을 증명할 따름이지 유령이 없다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니죠. 라스콜니코프가 짜증을 내며 고집을 부렸다.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유령이란 말하자면 다른 세계의 조각이자 파편, 그것이 시작이다. 건강한 인간은 물론 그런 것을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면 건강한 인간은 무엇보다도 지상적인 인간이고 고로 충만함과 질서를 위해서 이곳의 삶 하나만을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병이 나면 그래서 유기체 속에 정상적이고 지상적인 질서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당장에 다른 세계의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프면 아플수록 다른 세계와의 접촉도 더 잦아지며 그리하여 인간이 완전히 죽게 될 때 곧장 다른 세계로 옮겨갈 것이다. 저는 이 점에 대해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만약 내세를 믿는다면 이런 생각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혹시 그곳에 검이나 모든 그런 유의 것들밖에 없다면 어떨까 싶군요. 갑자기 그가 말했다. 이자는 정신이 나갔군. 라스콜니코프가 생각했다. 우리에게는 왜 영혼이라는 것이 항상 이해할 수 없는 관념처럼 뭔가 대단히 거대한 것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왜 반드시 거대한 것이어야 합니까? 갑자기 이 모든 것 대신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시골 목욕탕 같은 그을음투성이의 작은 방 한 칸만 달랑 있고 그 방 구석구석에 거미들이 진을 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전부다. 라고 말이죠. 때때로 이런 유의한 것이 어른거립니다. 도무지 그런 것보다 좀 더 위안이 되고 좀 더 올바른 것은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겁니까? 라스콜니코프가 병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며 소리쳤다. 좀 더 올바른 것이라고요? 혹시 또 압니까?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것일지도 모르고 사실 저도 꼭 일부러라도 꼭 그렇게 했을 것 같군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기괴한 대답에 라스콜니코프는 갑자기 왠지 오싹 소름이 돋았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고개를 들어 유심히 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이런 거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소리쳤다. 반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서로 본 적도 없는 사이였으며 서로를 적대시하고 또 우리 사이에는 해결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한데 정작 일은 내팽개치고 무슨 얼어 죽을 문학이나 파고들다니. 그래 우리가 동료라고 했던 제 말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고 라스콜니코프가 짜증을 내며 말을 이어갔다. 제발 좀 부탁인데 어서 빨리 용건이나 말하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나를 찾아왔는지 알려주고 또 나는 좀 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외출할 일이 있어서.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당신의 누이 동생 아부두치아 로마노브나께서 루진 씨, 즉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시집을 가신다죠? 내 동생에 관한 질문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의 이름도 들먹이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당신이 정말로 스비드리가일로프라면 감히 어떻게 내 앞에서 그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있죠?
아니, 그분 얘기를 하러 왔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들먹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말해요. 하지만 좀 빨리. 확신하건대 저의 처가 쪽 친척인 루진이라는 양반에 대해서는 이미 당신 나름대로 견해가 있을 겁니다. 그를 반시간 정도라도 만나보셨거나 그에 대해 모든 확실하고 정확한 얘기를 들으셨다면 말이죠. 아브도치아 로마노보다의 짝이 될 사람은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 아브도치아 로마노보다는 이 일에 있어 입속을 따지지 않는 극히 관대한 마음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겠지요. 제가 들은 당신에 관한 얘기를 모두 종합해본 결과 이 혼담이 별다른 손실 없이 결렬될 수 있다면 당신 쪽에서는 오히려 몹시 만족하실 것 같더군요. 더욱이 지금 이렇게 친히 만나뵈니 그러리라는 확신마저 서는군요. 늘어놓는 얘기가 하나같이 참 순진하군요. 죄송하지만 뻔뻔스럽다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그 말씀인즉 제가 제 호주머니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로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지온 로마노비치. 저의 이익에 신경을 썼다면 그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완전히 바보는 아니니까요. 이와 관련하여 당신에게 심리적으로 이상한 점을 한 가지 털어놓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브도치아 이바노무다를 향한 사랑을 두고 변명을 하면서 저 자신이 희생양이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어떤 사랑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도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상할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뭔가를 느꼈거든요. 무의도식하며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일 테죠. 라스콜리니코프가 말을 가로막았다. 정말로 저는 방탕과 무의도식을 일삼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누이 동생은 훌륭한 점이 많아서 저로서도 모종의 감동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분들 다 허튼 소리입니다. 이제는 저도 알겠습니다. 그걸 안지 오래됐습니까? 훨씬 예전부터 깨닫기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확신이 선 것은 그저께 거의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긴 모스크바에 있을 때만 해도 아브도치아 로마노브나에게 청혼하고 루진 씨와 한판 겨루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을 끊어서 미안하지만 제발 사정하는데 말을 좀 줄이고 그만 화제를 돌려 이렇게 찾아온 목적을 얘기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급합니다. 외출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럼요. 그러시지요. 저는 이곳에 와서 지금 어디 좀 여행을 할까 결심했기 때문에 그 전에 꼭 필요한 일을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고모 집에 맡겨놓았는데 아이들이 다 부자라서 저라는 인간은 필요도 없는 존재랍니다. 게다가 제가 또 무슨 아비입니까? 저는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1년 전에 저에게 선물해 준 것만 챙겼습니다. 저로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곧 본론으로 들어가죠. 정말로 여행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에 앞서 루진 씨와의 문제를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작자를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 결혼을 주선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작자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하게 됐거든요. 저는 지금 당신을 통해 아브도치아 로마노브나를 만나고 싶고 괜찮으시다면 당신이 동석하신 가운데 첫째, 루진 씨와 맺어진 들 무슨 이득은 고사하고 분명히 손해본 일만 있을 것이 명백함을 그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있었던 저 모든 불미스러운 일을 사과하고 10,000루블을 드릴 테니 받아주십사. 이로써 루진 씨와의 파혼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도록 허락해 주십사. 부탁했으면 합니다. 제 확신으론 할 수 있다면 그분 쪽에서도 파혼을 서슴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양반 정말로 미쳤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숫째 화가 나서 오히려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소리쳤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소리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제가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10,000루블은 놀고 있는 돈, 다시 말해 저에게 전혀 필요 없는 돈입니다. 아브도치아 로마노브나가 받아주지 않으면 아마 이 돈으로 더 엉뚱한 데 써버릴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저의 양심은 전적으로 평온합니다. 어떤 이해 타산도 없이 제안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 말을 믿으시든 마시든 나중에 가서는 당신도 아부도치아 로마노브나도 알게 될 겁니다. 문제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아부도치아 로마노브나에게 정말로 다소간 근심거리와 불미스러운 일을 안겨드렸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바라건대 제 잘못을 봐달라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돈으로 보상하는 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위해 모든 이로운 일을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라고 해서 사실 나쁜 짓만 할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요. 만약 저의 제안에 100만 분의 1이라도 무슨 이해타산이 섞여 있다면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제안했겠습니까? 더군다나 5주 전만 해도 더 많은 돈을 제안했는데 이제 와서 겨우 10,000루블만 제안하지도 않았을 테고요. 그 밖에도 저는 극히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처자와 결혼할지도 모르며 따라서 아부도치아 로마노브나에게 위해가 될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마땅히 없어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루진 씨에게 시집을 가도 아부도치아 로마노브나는 그와 똑같은 돈을 받는 셈입니다. 다만 출처가 다를 뿐이죠. 화내지 마시고 로지온 로마노비치 침착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스비드리가 일로프야말로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했다. 이제 그만 끝내주시죠.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어쨌거나 이것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뻔뻔한 짓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이 세상에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오직 악만 행할 수 있는 반면 선은 손톱만큼도 행할 권리가 없다. 더욱이 흔히 통용되는 허황된 형식적 절차 때문에 그렇다 하는 소리가 됐지 않습니까? 참 터무니없는 일이지요. 제가 예컨대 죽으면서 이 금액을 유산으로 남긴다면 당신의 누이 동생은 과연 그때도 거절하실까요? 그러고도 남죠. 글쎄요, 그건 아닌데요. 하긴 아니면 아닌 거고 뭐 그렇게 하라지요. 다만 10,000루블이란 때에 따라서는 썩 훌륭한 녀석인데 어쨌거나 제가 한 말을 아부도치아 로마노브나에게 전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로지온 노바도비치, 저도 따로 만날 기회를 만들 수밖에요. 고로 심려를 끼쳐드릴 수밖에 없겠군요. 그럼 내가 그 말을 전해준다면 따로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만났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군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유감이군요. 하긴 당신은 저를 모르시니까 이제 더 가까워질지도 모르지요. 왜 우리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지 못할 이유는 또 뭡니까? 스비두리가 일로프는 웃으며 이렇게 말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집었다. 실은 이렇게 폐를 끼칠 생각은 없고 여기 올만할 때에도 이런 염두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긴 아까 아침에 당신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긴 했지만 아까 아침에 어디서 나를 봤다는 겁니까? 불안해하며 라스콜니코프가 물었다. 어쩌다 우연히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당신에게는 어딘가 저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란 놈이 그렇게 지긋지긋한 상태는 아니니까요. 사기 도박사들과도 무난히 잘 지냈고 저희 먼 친척이자 고관인 스비르베이 공작도 지긋지긋하게 만들지 않았고 프릴루코바 부인의 앨범에다 라파엘로의 마돈나 얘기를 몇 자 써놓을 줄도 알았고 마르파 페트로브나와도 7년 동안 시골 밖을 나가는 일 없이 잘 살았고 옛날에는 셋나야 광장의 벼잼스키 집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고 베르그와 함께 기구를 타고 날아갈지도 모르죠. 뭐 좋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곧 떠나는 겁니까? 떠난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여행 말입니다. 당신 입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여행? 아, 예, 맞아요. 제가 여행 얘기를 했지요. 뭐 그건 광범위한 질문입니다만 그나저나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이런 말을 덧붙인 그는 갑자기 큰 소리를 짧게 웃었다. 어쩌면 여행 대신 결혼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부감을 물색해주고도 있거든요. 여기서요? 예.
언제 그런 것까지 다 했습니까? 어쨌거나 아부도치아 로모나무들을 한번 만나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군요.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아, 맞아요. 이걸 깜빡했군요. 당신의 여동생에게 전해주십시오. 로지온 로마노비치,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유언장에 그분 앞으로 3,000루블이 명시되어 있다고요. 이건 정말로 확실합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죽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해놓았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 3주쯤 뒤면 아부도치아 로마노브나는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그럼 이만. 실은 저는 당신의 댁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묵고 있습니다. 방을 나가다가 스비도리가 일루퍼는 라주무인가 문간에서 딱 마주쳤다. 끝. 자, 짧죠? 중간에 막 몰입했어. 진짜, 몰입했어. 몰입했어. 우리 완전 이제 낭독 수업도 하니까.